하겠습니다. 지지 사화가 있는 일주들을 할 거예요. 오늘 을사와 신사 일주를 하게 될 겁니다. 을사일주, 일지 사화가 상관으로 작용합니다. 사화에 대해서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습니다. 뭐 해도 끝도 없는 게 또 공부지만은, 사화와 오화를 비교해 보시면은, 사화는 퍼진다, 오화는 집중된다. 에너지 작용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사화는 에너지가 밖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의 그 위치도 밖으로 나가고 있고요. 방향도 밖을 향하고 있고요. 오화는 에너지가 밖에 있지만은 방향은 이미 안으로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오화는 화의 에너지가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상에 근접되어 있어요. 대상에 원접합니다.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대상에 멀리서부터 접근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에, 이 얘기는 간접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직접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쪽 사화가 빛으로 작용하고요. 여기가 열로 작용하죠. 이게 오화이고 이게 사화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화가 뭐 오화를 만난다든지 이러면은 사화의 작용이 오화를 조장하는 형태로 작용하겠죠. 그런 것들은 다 계산에 넣으셔야 되겠지만은, 사화의 기본적 속성은 조함을 조장하는 형태입니다. 들뜨게 한다. 그 긍정적이면은 뭐 경쾌하게 만드는 것,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화와 비교하신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네요. 그죠? 갑오와 을사를 비교하시고요. 그는 이 갑오와 또 비교되는 건 병자겠죠. 그죠? 을사와 비교되는 것은 신해죠. 다 일지상관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비교해 보세요. 자수와 해수. 해수는 다양한 것들이 모여드는 형태예요. 그러면 신해의 상관의 작용은 다방면으로 외부와의 접점이 형성되어 있겠죠. 근데 경자의 상관은 어느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단일화되어 있는 상관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상관을 얘기하는데 을사의 상관과 갑오의 상관의 차이도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을사의 상관은 다방면의 접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확장되는 거고, 외부의 조건의 여러 부분으로 에너지가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갑오는 똑같은 상관이라고 해도 집중되어 있는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갑오의 상관은 깊이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뭐에 단일화되어 있어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상관이에요. 그래서 갑오 상관은 폭발적 상관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어느 기점에 퍽 하고 터진다는 뜻이죠. 그 폭발력이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한다면은 어느 한순간에 얘기한 디멘션 시프트가 일어나요. 어느 한순간에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수준에 이르는 공부가 있어요. 어느 수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수준에 와 있어요. 근데 저런 갑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장면 전환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 솜에 물을 젓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폭발적 에너지로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게 갑오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 내 감정이 발현되는 것이 어떻게 발현될까, 그걸 청킹을 바꿔서 한다면은 갑오상관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적인 감정이란 뜻이에요. 잘 참다가, 잘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빅뱅처럼 터져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 을사의 상관은 점진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펼쳐져 있는 상관이란 뜻이죠. 이 두 개는 다 다양성이 중심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부분되어 있는 것은 단일성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경자일주의 상관, 저 자수상관도 폭발성을 갖고 있죠. 그죠? 어디에 집중돼서, 그러니까 몰입이 잘 돼서 훅 들어가면은 굉장한 깊이를 만들어내는 상관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쪽 을사와 신의 상관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접점을 형성해서 두루두루 잘한다. 다양성이 돋보인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하게 될 것들이잖아요. 그죠? 다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을사의 상관, 사화 상관. 그러면 이 을목이 이 사화에 의해서 목생화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을목은 이 사화에 의해서 텐션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텐션을 갖춘다는 건 을목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예요. 을목은 결과에 가까이 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에 접근돼 있다. 대신 술을 소화해 있어서 습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 텐션을 갖추지 않으면은 타겟팅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 을목이 텐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아주 빠르게 결과를 인지하는 것, 대상과 그 타겟을 설정하는 게 정확하고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자기 실력을 드러낸다,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은 천간의 병화, 지지로는 사화를 갖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을사일주는 일정 부분 자기 자리에 사화라고 하는 걸로 텐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설정되는 우리가 얘기한 긴장감 또는 그런 탄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관이니까 그 상관의 특성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그죠? 여기에는 예술성, 기술, 예술과 기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예술로 가든 기술로 가든 자기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 그게 말솜씨가 뛰어날 수도 있고요. 글솜씨가 뛰어날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린다, 음악을 잘한다,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다방면으로 자기 재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죠. 타겟팅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면 텐션이 잘 발현돼 있으면은 당연히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빠르고 신속하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하느냐. 이게 그냥 이 자체로는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감각적인 형태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류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색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그 시대적 유행에 따른 그런 모양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딱 보고 조금 수정하면 완전 다른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내요. 예, 그런 감각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 감각이 이게 사화의 특징으로 뭐예요? 사화가 뭔가 조장한다, 흥분된다. 그래서 점점 다양한 것으로 흩어질 수 있잖아요. 저게 생기니까 시작할 때에 뭔가 막 반짝이던 것이 쭉 이어진다든지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일사일주가 조절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거 하다가 온갖 재주가 뛰어난데 예, 밥 굶기 딱 좋다. 예?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재주 많은 놈이 밥 굶는다. 예. 그러려면은 이 을사일주가 이 감각이 뛰어난 다양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려면은 수와 토가 개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는 상관을 쓰는 매뉴얼이죠. 그래서 상관 패인의 패인이 돼요. 패인의 조건이야지 상관을 억압하는 조건이면 안 되죠. 상관이 인성을 쓸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인성에 의해서 억압되면은 파료상관이죠. 그런 것은 다 당연히 힘의 경중 또는 기세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패인의 조건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 토는 상관 생재의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화생토가 되는 것이니까 저게 뭐예요? 타켓이죠. 결과. 내가 상관을 쓰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는 내가 음악을 하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음악인데 이렇게 하면은 돈도 생기고 생활도 안정될 거라고 하는 결과를 인식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명예, 제가 있다는 것은 그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명예에 제가 없어요. 뭐예요, 이거? 결과 인식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무모해요. 무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치죠? 그 사람들이 뭔 일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결과를 인식하게 되면은 무모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될 건데 하고 그거에 안주하죠. 분석을 잘못하니까 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분석을 잘못하니까 왜곡된 형태의 진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무죄 사주들이 코인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이 없죠, 그죠? 네. 지금 그러면 제가 일지에 있는 정제 돼 있다 이런 사람이 코인을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이 돼 있죠. 근데 계산을 잘못한다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한다든지, 그죠? 그러한 리스크 계산을 자기 합리화로 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잘 작용해 있다면은 을사일주는 아름다운 일주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을사일주가 인성, 수의 적절한 개입, 상관, 패인의 조건에 개입이 돼 있다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걸로 감각적이고 뭐 현상에 대한 접근, 상황에 대한 접근이 아주 빠르고 신속한데 그것을 다루는 자격, 지적 구성, 라이센스 또는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거칠 게 없죠. 저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관의 일정 부분 맞춰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상관의 가장 큰 핵심은 관을 깬다는 뜻이잖아요. 관. 상관이 경관하게 되면은 관을 깬다. 그럼 관을 깬다는 거의 핵심은 질서죠. 이 관은 질서, 규칙, 기존의 질서, 틀, 뭐 패턴 이런 것들이죠. 그걸 깨는 거니까 그걸 깨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하게 돼요. 새로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상관인데 그걸 깨야만이, 이런 걸 깨야만이 되는데 무모하게 깨는 건 뭐예요? 그건 범법이잖아요. 규칙 위반, 자기 생각만 진행하는 것, 타자 인식의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것. 근데 인성이 개입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요 관에 대한 질서를 인식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관의 일정 부분 맞추어서 뭔가를 새롭게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폐인이라고요. 그래서 상관 폐인이 되면 전형적인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그걸 가지고 새로움을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게 지금 폐인이 돼 있지 않다든지 생재가 안 돼 있다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없을 때의 상관은 순수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수상관. 제가 이렇게 순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싸가지 없는 거예요. 관 입장에서는 관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순수상관은 그냥 상관짓 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관을 인식하지 않고 관을 깨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냥 정말로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기 위해서 구 질서에 대해서 전혀 미련 없이 부딪힐 수 있어야 되죠. 그건 당연히 상관이 왕해야 돼요. 순수 상관은 상관이 왕할 때 그러한 뭔가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에 적응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끊임없이 항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체 게바라, 그죠? 그리고 혁명을 하고 쿠바가 혁명을 이루니까 본인은 떠나죠. 그잖아요. 볼리비아에서 죽습니다. 계속 상관을 쓰시다가 그런 걸 얘기해요. 제도권이 안주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성이나 재가 있다면은 일정 부분 제도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제도권을 사용한다, 활용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이죠. 순수상관은 순수상관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나 사회 부적응 뭐 이런 식의 표현하지 마시라고요. 사회 부적응은 사회적 구조, 이게 구질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뿐이지 그게 어떻게 사회 부적응이에요. 사회가 그 친구한테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고, 상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은
어디에서 바라봐요? 대부분 직업군을 논할 때 관에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상관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기가 폐인돼 있든지 생제돼 있든지 해야 상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존 질서에서 볼 때 질서에서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주들은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쓸모없는 거, 그 큰일 날 사주들이죠. 여명이 저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자체도 하나의 질서이고 충분히 같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관에 맞춰져 있는 교육이잖아요. 관에 맞춰진 교육. 교육한다는 것은 관의 시스템에 쓰여질 수 있도록 길러낸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그 개성을 살려서 그 개성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교육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외웠잖아요.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컸죠. 그러고 끊임없이 위인전을 읽으면서 되지도 않는 그 위인을 닮으라는 걸로 교육되어졌죠. 그전에 우리 본인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들을 닮으려고 살았잖아요. 그건 결국은 어디에 맞춰진 거예요? 이 관에. 저같이 상관이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견뎌면서 맞춰서 살아온 것이 장하다, 이렇게. 네. 예, 그 부분을 보시고요. 자, 사화가 상관이고 경관한다. 사화가 상관이고 경관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상관은 외부 조건에 반응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죠. 식신은 내부 조건에 반응한다.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고요. 상관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내부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있어요. 나한테 인이 연을 만나야 되잖아요. 연을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연의 고리가 형성되잖아요. 이건 모든 조건들이 다 인연으로 연결되죠. 부처님이 얘기하는 연기죠. 연기. 부처님 깨달음에 모든 걸 다 필요 없다 하고 버리고 한 가지만 이건 유일하게 부처님 얘기다 하면 연기설이죠. 그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얘기거든요. 근데 나한테 인이 있어요. 인. 근데 그게 외부의 연과 연결되지 않으면 발현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인이 외부의 연에 더 고무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상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야가 바로 동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식신은 내가 그 인자를 밖으로 연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식신이에요. 그 식신은
자기 욕구 실현이 더 강해요. 근데 상관은 외부 자극에서 순간적 발현들, 아무 생각 없다가도 드러나는 것들, 이게 상관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외부 조건에 반응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식신으로 뭘 한다고 할 때는 외부 조건의 반응이 그만큼 더디잖아요. 그러면은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적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그걸 그냥 진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식신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야 그거 유행 지났어. 그런데 아니 뭐 나는 좋은데 뭘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메뉴판 벌써 바뀌었어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냉면 게시 벌써 붙여놓습니다. 손님이 와서 아이 냉면 안 팔아요? 하는 순간 바로 바꾼다고요. 식신은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 보시고 외부 조건에 반응한다고 하는 거에 그 무게중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외부 조건은 이미 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대상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걸 우리는 모방한다고 하죠. 모방한다. 모방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창조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에 힘이죠. 사람이 하는 것은 모방 아닌 게 없어요. 다 자연에 대한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발명이 어디 있냐 이거죠. 발견은 있어도 발명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모방이라는 건 기존에 어떤 것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분필을 만들었어요. 백목을 만들었는데 이 백목을 보더니 잘 부러지고 뭐 분필가루 날리고 이러니까 이걸 개선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거기에 넣어서 이게 잘 안 부러지고 먼지도 안 날리게 뭔가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모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가치 전환을 시도하는 겁니다. 가장 잘한 양반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죠? 다 있는 걸 짜집기 한 거예요. 그잖아요. MP3 있었고, 전화기 있었고, 그잖아요. 그걸 모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모든 흐름을 주도하는. 근데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모방해서 창조로 가는 게 상관이다. 외부 조건에 반응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것,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경관이라고요. 그게 경관이에요. 상관이 경관한다는 것은 기존 것을 보고 그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한다, 바꾼다, 새롭게 한다. 그거죠. 그게 인성을 갖고 있다면은 관에 대한 일정 부분 어느 선을 인정하면서 수정해 들어가는 거고요. 재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재하는 것도 결과로 결국은 재생관까지 인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관에 대한 조절을 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상품 가치가 있겠죠, 그죠?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관에 이미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조건에 잘 부합하고 거기에 맞춰져 있는 직업군, 사업,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파격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파격의 정도는 다르죠, 그죠? 견관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느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죠. 자, 을사일주가